자유한국당 짚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상당한 내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복당 여부를 놓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내일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논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복당과 관련해서 이부망천은 되고 바른미래당 출신은 안 되고 이 복당의 정치학인데 아까도 이부망천 나왔는데 이건 뭐 얘기 안 해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혹시라도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어떤 망언을 했었냐면 이원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에 간다 이런 말을 했다가 아주 그 출당을 당했죠. 그랬는데 이번에 복당 심사를 통과해서 이제 7개월 만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성걸, 조혜진 이 두 사람은 이번에 공개 오디션이라고 하나 아주 색다른 제도를 자유한국당이 도입을 해서 심사를 했죠. 거기를 당당하게 통과했는데 둘은 안 돼. 그런 거죠. 왜 안 되냐? 당이 어려울 때 떠나서 당을 공격했다. 해당 행위를 했다. 이 잣대는 무슨 잣대인지 궁금합니다.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어디 이경환 변호사가 당내 사정 밝으시니까 이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지금 결정은 복당 결정은 최종적인 게 아니고요. 대구시당하고 경남도당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도당이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좀 더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분들이 지역에서 해당 행위를 했고 지역에서 어떤 뭐 나가서 아주 지방선거에 때 어떤 분은 아주 심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지역 도당에서 도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구 시당 그리고 경남 도당에서 이제 거부를 했는데 비대위에서 다시 재결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개 오디션 이야기하는데 공개 오디션은 바로 조강특위에서 한 거고요. 중앙당 차원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져 가지고 물론 지역 시당이나 도당의 의견도 참조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뭐 공개 오디션을 통과했던 부분도 감안을 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날 거고요. 그리고 또 자꾸 이부망천 이야기는 진짜 안 하고 싶은데요. 가능하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근데 그때 출당이 아니고 자진 탈당했었나요? 자진 탈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복당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 뭐 계속 이부망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정태욱 의원이 이 말을 했던 것은 고의가 아니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하는 속에서 나온 어떤 실수였거든요. 이분이 뭐 다른 말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어떤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이 사람 그 당시 선거 때였는데요. 지방선거 때 우리 당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고의는 아니고 말하다 보는 어떤 하는 과정에 나온 어떤 실수 같은 것이 있고 그 당시 본인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복당을 시켜준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정용기 정책위 의장도 그렇고 정태욱 의원도 그렇고 왜 말을 하다가 다른 데로 그렇게 새지요? 뭐 정치인들이 다 이경환 변호사가 해명하시느라고 바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경환 변호사 한국당 부대변이라니까 제가 좀 얘기가 좀 그런데 저는 그 좀 이번에 보니까 한국당 지도부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부망천은 제가 저 지역구가 부천인데 부천이 지역구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해명이 나오겠어요? 이 변호사 지역구 있죠? 그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조혜진 의원이나 유성걸 의원에 대해서도 이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지금 이거 제가 거리다 말하는데 하도 급해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거꾸로 세워놓고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당원 자격 심사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공천할 거냐 말 거냐 해야지 어떻게 거꾸로 공천해놓고 당원 자격 심사를 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한 게 아니라 거기 뭔가 꼼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 아까 정용기 의원 발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그런 생각이 없었으면 어떻게 저런 단어가 나옵니까? 다 생각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런 식으로 실수를 했다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본인의 발언의 무게가 얼마나 큰데.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조혜진 의원, 유성걸 의원 이 지금 공천과 입당은 완전히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아, 이것도 왜 팻날에다가 그걸 또 보여줍니까? 부천 이분망천. 그건 좀 땀 빼고 얼른. 자, 그런데 김영주 의원. 네. 지난번 민주당도 그렇고 이 복당이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하도 뭐 말하기가 어려서 말 못할 사정 이렇게.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이해 충돌이 사실 내부 안에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지역에 그분들이 나갔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내년 총선을 준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런 데 대한 어떤 당내 반발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예. 실제로 방금 차 의원 말씀하신 순서상에 좀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오히려 예. 지역에서 그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자격으로 오디션을 받아서 확정 지어주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에 또 최고위라든지 어떤 대표자 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 시점상 이게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말 못할 사정이 있다. 그렇게 밖에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사정 얘기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절차와 원칙에 관한 문제인데 조금 아까도 그 두 분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당에 입당하는 문제를 지역의 시도당이 결정하는 걸 놓고 그거는 지역의 의견이고 공천은 마치 전국의 의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김광덕 본부장 혹시 지금 이 복당하는 네. 것과 관련해서 전당대회와의 연관성 같은 거는 안 읽힙니까? 전당대회와 연관성도 있어요. 예. 뭐냐면 현재 예를 들어서 이제 조혜진, 유성걸 전 의원이죠.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과거에 이제 유승민 의원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네. 당시 원내대표 할 때 이제 가까웠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위 개파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사실은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거를 지역 그 시도당에서 막은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기득권 세력 이 두 사람이 탈당한 이후에 조혜진 의원 같은 지역에는 다른 현역 의원이 있거든요. 근데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혜진 의원이 입당해서 공천을 받게 되면 자기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이거나 그 세력들이 이거를 막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태클을 거는 거고요. 저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고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은 바른정당 갔다 온 사람 배지가 달렸다 그래서 바로 받아주고 그러게 이것도 원칙이 안 맞고요. 또 하나는 보수 대통합을 외치면서 다른 당에 갔다 왔다 그래서 안 오는 거, 안 받아주는 거는 안 맞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을 쉽게 옮기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굉장히 엄격한 규를 만드는 것까지는 일종의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철성치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요 사안에 대해서는 맞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정욱 교수는 기준이 도대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아직 뭐 중앙 차원 결정, 지역 차원의 결정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직권보다도 더 중요하게는 배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건 보수연합을 얘기했던 이유들은 지금 정부를 사실 엎어서 본인들이 새로 집권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보수연합에 깔려 있는 건데 이제 그것보다는 지금 친박 TK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의 배지에 더 집중하는 것 같고요.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지금 기득권 양당 체제가 가지고 있는 폐쇄성들을 드러내는 거다. 이런 측면에서는 전 선거법 개정이 빨리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동형 비례대표 통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당이 지금 계속 문제 해결 능력에서 좀 점수가 높지 않고 또 야당은 계속 대파 싸움을 하기 때문에 전 이런 게 제3정당이 필요한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 그런 측면에서 지금 벌어진 일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소위 자기들의 공천권 배지를 위한 기득권 거대 양당의 폐쇄성이라고 밖에는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잠깐 이것만 한번 좀 짚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차명진 의원,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내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생각이 정리가 됐다.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내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해석하는 언론이 많거든요. 얼른 생각해봐도 그렇죠. 전당대회 출마 안 하겠다는 것을 굳이 기자회견을 해서 밝힐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들썩들썩대냐. 이건 또 뭡니까? 숭어가 뛰니까 망둥어도 뛰는 누가 망둥어입니까? 그거는 또 제가 지적하면 좀 이렇게 모독 비슷하니까 대충 감 잡아서 하지. 감이 안 하시고요. 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 1, 2등이 다 결정돼 있잖아요. 황암호계하고 오암호계. 왜? 근데 나머지들이 근데 왜 자기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데 뛰느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아주 내가 보기엔 더 위험한 발언 네. 같던데요. 더 위험한 발언. 일리가 정해졌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하고 방송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예. 방송의 이러한 공공성에 조금 논란이 있어요. 아유, 옆에서 말할 때마다 조마조마해요. 아니 하여튼 그러면 1, 2등이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1, 2등이 정해져 출마도 안 있는데 한다면서 무슨 1, 2등 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뛰는 정리가 이유를 되질 않습니다. 3등까지 정해져 있어야지. 왜 저는 1, 2등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마 한국당이 좀 잘 돼서 파이가 클 것 같으니까 아유, 시간 다 지금 지나갔어요. 이름을 팔아놓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10초 남았는데 김병준은 내일 출마 선언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어쨌든 이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위축되고 소외된 부분은 어쨌든 이벤트를 통해서 출마를 결정하든 이렇게 만들어가야 하여튼 뭐 걸로만 튀어나오는데요. 내일 지켜보면 알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